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에서 썼어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전부 다가 아니라 2차 함수 반쪽만 갖고 온 겁니다. 보통. 그렇지. 반쪽만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 루트를 제곱을 하다 보면 2차 함수가 나타나. 식이.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무리함수는 이렇게만 했는데 식으로 풀면 이 아래쪽도 형태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교점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을 건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이 두 개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고 풀이로 들어가야 돼. 이해되시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래프 꼭지점 보이죠? 꼭지점 얼마입니까? 1,0인가요? 1,0. 그래프가 3이라는 소리는 급하다는 소리요? 완만하다는 소리요? 급하게 간다는 소리일까? 좀 완만하게 간다는 소리일까요? 급하게 누워있어? 이렇게 누워있어? 그럴까요? 수 하나 넣어볼까요? 1 넣습니다. 1 넣으면 앞에가 원래 1이었을 때는 1만큼 올라가겠지. 근데 3만큼 올라갔다는 소리는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겠네. 이 정도 느낌으로 일단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는 게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자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사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사선을 보통 그려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원래 그려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래프를 2차 함수의 형태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어요? 2차 함수도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그래서 이쪽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됩니다. 접선이. 꼭지점의 접선이 이렇게 돼. Y축과 평행한선. 2차 함수는 X축과 평행한선.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그릴 거다? Y는 KX를 그릴 거다. Y는 KX는 원점지라니까 느낌이 있네요. 접하는 상황부터 쭉쭉쭉 내리다가 K가 0이 되면 교점이 하나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무리하러 갑시다. 자,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일단 알파는 나왔죠. 알파는 최소값 0. 최대값은 베타값이죠. 베타는 어떤 상황? 접하는 상황이 된다. 마무리할 수 있겠네. 제곱을 하고 그 x-1 바로 제곱한 겁니다. k제곱 x제곱 넘겨서 접하는 상황이니까 9x 플러스 9는 0 한별씩 81 36 94 36 k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k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지? k는 6 얼마입니까? 6분의 6 36 9 8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 두 개 나온 이유는 그래프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K값은 2분의 이 베타값이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그렇죠? 무리함수는 나머지 풀이는 어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의 내용은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일사분면이 잘 보이도록 해라고 했으니까 뭐가 x절편, y절편을 좀 자세하게 그려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좌표를 좀 찍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 보이나요? 꼭지점 얼마입니까? 꼭지점 얼마야? 1,5 보이나요? 이게 보여야 돼.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이게 빨리 보여야 됩니다. 모든 함수가 이 점이 잘 보여야 돼. 그래야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중간쯤 잡고요. 1,5를 찍었습니다. 1,5를 찍었어. 그래프가 어떻게 넘어갈 거냐? 얘가 보조선으로 1,5를 지나는 점으로 해서 4분면이 나오는데 4분면 중에 한쪽 방향이죠? 그렇나요? 이쪽에서 어느 쪽이냐 생각하는데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아하 이쪽 방향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했어? x의 부호가 바뀌었다.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었다. 둘 다 바뀌었다 이거죠. 둘 다 바뀌면 원점 대칭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1,4에 있던 것이 4,4로 넘어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x만 마이너스 있으면 y축 대칭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x축 대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절편이 발생했으니까 절편을 좀 구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어요. x에다 0을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3을 지나네요. 3 5니까 3 이 정도 지난다. 그 다음에 x절편은 1,4면 중이 아니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릴게요. 실제 그래프 그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을 지나야 되는데 뼈 조각이 그려진다 이게. 이제 이런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최대한 어려운 겁니다. 이 정도로 그려졌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눈에 보이네요. 눈에 보이죠? 그래프하고 접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얘가 1,4보면서 만나도록 하면 움직여서 만나면 하고 여기까지 만나겠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만난다. 조심할 점은 이 점은 끝점이니까 1,4면 만나는 게 등호가 있는 거고요. 이쪽은 1,4보면이 아닙니다. 이 점을 지날 때는 K값을 빼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치? 하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x 플러스 y는 K. 다시 말해서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K, y절편, x절편이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1,5니까 K값이 이때 상황이 6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때는 얼마입니까? 3이라겠죠? 그래서 K는 3부터 6 이렇게 될 건데 3은 1,4면 아니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고 6은 등호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95번, 6번. 자, 95번 y는 fx의 그래프는 요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접하게 된다. 알겠죠? 자, fx의 그래프는 y는 2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시켜서 y는 fx의 역함수와 접한다. 이렇게 되겠죠? 역함수와 접한다는 말은 역함수 나오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y는 x가 있겠죠? y는 x랑 접한다. 이런 말이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랑 y는 x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접한다 이거죠. 그럼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일단은 없겠죠. 파란색 그래프가 그릴 필요가 없죠. 빨간 사과가 검정색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나요? 이렇게 접하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이동시킨 그래프를 가지고 y는 x와 연립을 하게 되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요점의 좌표 어떻게 됩니까? A랑 쓰면 안 되겠죠. B, B라 넣을까요? 그러지? 누구랑? 이동시킨 그래프랑 B, B를 지난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꼭지점 좌표가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꼭지점을 갖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누구를? 이동시킨 fx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얘랑 누구랑? y는 x랑 연립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맞지요? 접한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6번 96번 선생님 풀어줬던 문제잖아. 풀어줬잖아.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하면서 기억나시나요? 어떤 설명했어? 처음에 뭔 설명하면서? 역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설명하면서 식으로 좀 보여줬죠? 기억 몇 개 좀 해달라 하는 거였죠? 그렇지? 역함수의 관계적인 특징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때 복습 한번 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내용이었죠? x제곱의 개수가 있고요. x제곱 개수는 5분의 1이 있고요. 루트 안에 있는 무리함수 앞에 개수가 있죠? 이 개수와 이 개수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역수가 된다고 했죠. 실제식으로 모르면 한번 보여주면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놓고
일반형을 원형을 가지고 역함수 한번 구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줬고 얘가 5분의 1이면 얘가 5면 얘가 역함수 특징 하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분의 1k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얘는 역함수가 되려면 얘를 5로 묶으려면 5분의 k가 돼서 x축의 방향으로 5분의 k만큼 이동했죠. 두 개가 역함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어요. 그렇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역함수가 판단이 되면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구랑만 하나만 그리고 y는 x만 그려서 문제를 푸른다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 요구사항은 그거야. f하고 g가 역함수임을 판단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누구랑 현재 그래프 두 개 그려놨죠. y는 x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y는 x는 달라지지 않고 지금 이차 함수 fx를 가지고 있어요. fx가 어떤 상황이냐? fx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거죠. 움직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처음으로 두 점을 만나는 점은 딱 이때 k가 0이 되겠습니다. 원점 지났으니까.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떤 접하는 상황이 됐을 때 마무리가 되겠다. 접하는 상황만 풀면 되겠네.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 맞는 거예요. 근데 접하는 상황 교점이 하나니까 이 범위는 빠지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범위가 0부터 k가 위쪽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8번. 자,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 A 범위가 X 뭡니까? 전체 1보다 크다. 이게 정역이고 1보다 크다. 이렇게가 공역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문자를 바꿔놓읍시다. 얘를 X로 쓰지 말고 Y로 쓰는 게 너희들 좀 편합니다. 정역과 공역의 범위 같은 거야. 보통 A에서 A로 갈 때 공역을 문자를 Y로 바꿔놓으면 너희들이 해석하는데 조금 도움을 얻습니다. 다음 부함수 fx, gx에 대하여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네요. 뭐 하자는 소리죠? 얘가 합성함수 하면 f 서클 f 인버스 g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3은 g3 이렇게 되나요? f 서클 f 인버스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죠? 순서대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클 f 인버스 g3 이렇게 되겠죠. g3을 f 인버스 넣고 f에 넣으면 그대로 g3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들어갔다가 역함수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 이거죠. 원하는 것은 g3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질문이 왜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거 문제는 지가 했어요. 오케이. 그렇죠. G 인버스. 죄송합니다. 요 말이네요. 잘못됐어요. 여기서 잘못됐네요. 여기서 G 인버스 붙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G 인버스 3을 원하고 있네요. G 인버스 3은 K. 그래서 GK가 3이 되는 K값 구해달라. 그래서 여기다 K를 넣어서 이게 3이 되는 상황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F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102번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x 얘는 양수겠네요. 루트 x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다. 이 문제가 원하는 바가 이거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양수가 되니까 a는 1보다 작다.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있으니까 우리는 x하고 a가 동시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겠네. 제거해달라 이런 소리니까 너는 이렇게 제거할까요? x는 2분의 1, 4분의 1에 1-a의 제곱. 얘를 x자리에 이렇게 넣어달라 이 소리야. 넣어달라 이 소리가 되겠죠?
넣게 되면 무언가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오른쪽 걸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걸. 그래서 오른쪽 걸 해봅시다. 루트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4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분의 2에 4분의 6 a가 되나요?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4분의 1로 묶어내면 2분의 1로 나갈 거고 루트가 지금 제곱이 돼서 a-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절대값. 그래서 a의 범위가 필요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 a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a-3 이렇게 나와달라는 요구사항이네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루트로 바뀔 때 조심해라. 절대값 붙이고 나와달라. 범위에 따라서 양수, 음수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103번. 자, 해석해 봅시다.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이다. 자, 역함수 나왔으니까 문제 보도 않고 뭐가 필요해? y는 x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두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설명했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쭉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고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첫 번째 증가함수가 있고 두 번째 감소함수가 있는데 우리 문제는 대부분 증가함수가 주로 나옵니다. 주로에 알았어요? 그래서 증가함수의 y는 fx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어디에 있다고?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겠죠? 그렇지? 아니 그러면 감소함수는요? 이렇게 되겠죠? 감소함수는 y는 x 위에 한 개 존재입니다. 한 개만 존재. 한 개. 됐어요? 그리고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다 있습니다. 나는 A, B라는 교점이 존재하게 되면이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게 된다면 B, A도 교점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보통은 감소함수 교점은 3개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알았어요? y는 x 위에 하나가 있고 a, p 이렇게 알려주든지 또는 이 점 또는 얘 x좌표 알려주고 얘 x좌표 알려주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x좌표 하나 알려주고 쪽 x좌표 알려주면 다 알려줬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고1 과정에서는 보통 증가함수가 거의 대부분 100개 중에 한 98개, 9개는 증가함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풀어? y는 위에 있으면 존재한다고 풀어버립니다. 알았어요? 그러다가 간혹 한 번씩, 간혹이라 있어요. 알았어요? 감소함수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좀 어려운 문제집에서는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기억은 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y는 x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데 증가함수는 y는 x 위에 있지만 감소함수는 다른 부분에 있을 수가 있다. 그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은 y는 x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까먹습니다. 그러면 수2 들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수2 들어가면. 알았어요? 좀 어려운 문제는 수1 함수 쪽에서 연결을 시켜서 나오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이 문제 두 번째 포인트.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만 생각해? y는 x만 생각을 하죠? y는 x만 생각하는데 y는 x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뭡니까? x좌표, y좌표가 좌표가 똑같죠? 45도니까 거리가 2루트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거리가 2루트이. 직선에서 직선의 거리가 나오면 꼭 뭘 생각해달라?
x좌표의 차이를 알아달라 하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이 거리가 얼마다? 2다 이거야. 알파하고 베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 이 소리가 되겠어요. 알았어요? 비단 이 문제만 아니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뭔데? 얘하고 x하고 연립을 하면 두 분의 차가 2다. 이렇게 마무리가 하면 되겠어요. 뭘 이용해? 근각 계산 관계를 이용하죠? 아주 많이 나오는 식이야. 거의 계속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이걸 이용해달라 이 소리겠죠? 알겠죠? 됐어요? 참고적으로 자 y는 x는 거의 100%야. 루트 2인 것은 거의 100%야. 알았어요? 이 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게 되면 꼭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직선의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오면 두 점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요 거리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일반형 적어줄게요. 일반형 이런 거야. 지금 이차함수 그리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알겠죠? 역함수니까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하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교점이 알파 베타 아니면 거리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가 되겠다고 마무리 지은 겁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뭐 직선에는 어디 놓인지 모르지만 기울기는 있다 이거죠. 기울기가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가 보통은 뭐로 나옵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보통 2차 방정식하고 2차 식하고 연결해서 2차 방정식 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쓴 겁니다. 얘를 뭐 D라고 넣으면 이 기울기 얼마입니까? M이죠. 이 기울기가 D이면 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DM이 됩니까? 그럼 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D 루트 피타고라스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곡선과 직선의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 m을 알려주면 요 값이 이 m과 관련된 수가 등장을 시킨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문제를 좀 쉽게 주려면 d가 정수로 줄 거고 조금 어렵게 주려면 얘를 무리수로 줍니다. d가 무리수가 되게끔. 알겠나요? 예를 들면 단순한 예를 들면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지? 그럼 루트가 m이 3이니까 루트 10 이렇게 나온다고. 두 점 사이 거리가 5 루트 10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요 거리가 얼마다? 5다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이 몇이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나요?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면 꼭 이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점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선이 나오면 다음 103번 다음 질문 106번. 자,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의 소수 부분입니다. 소수 부분. 자, 우리가 소수 부분 문제가 나오는 데는 꼭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대부분 무리수 쪽에서 나옵니다. 자, 무리수 내용이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에요. 무리수는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실수입니다. 무리수는 실수야. 알았어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표현이 가능한 수야. 그렇지.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 얘의 정수 부분을 구해서 얘의 정수 부분을 어쩌라? 정수 부분을 빼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게 소수 부분입니다. 그게 x가 되겠네. x는 얘를 계산하면 얼마나 된가요? 3 플러스 2 루트 2. 루트를 집어넣어야 정수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죠? 루트 8은 얼마입니까? 루트 8은 2점 얼마인가요? 3에서 2점을 빼면 0점 얼마입니다.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0점 얼마야? 그래서 8은 2점 얼마니까 더하라겠으니까 5점 얼마네요? 5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5를 하면 x값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x전에 뭘 넣을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씁시다. 루트 8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네요. x가.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어요. 여기서 뭐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좀 정리를 하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 나오면 4x 플러스 x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위의 식에서 지금 x가 얘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얘가 있으니까 x 2를 넘겨서 x 플러스 2를 넘기면 이렇게 되죠. 얘를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의 조의식 x제곱 플러스 4x가 얼마가 된다? 4 이렇게 나오니까 대입해서 풀어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꼭 나옵니다. 꼭 나와. 여기서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n은 자연수입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은 소수 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의 소수 부분 이렇게 가지고 또 뭔가를 하라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뭘 알아내라? 정수 부분을 알아내라 이겁니다. 정수 부분. 됐나요? 우리가 루트 8의 정수 부분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알아내나요? 원래 처음에 정수를 가지고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거야. 지금 우리 역으로 풀지만 알겠어요? 수니까 우리가 암산이 되는 건데 얘는 식이니까 암산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 없었어. 루트 n제곱 뭐 얼마입니까? 얘는 자연수니까 n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플러스가 됐으니까 n보다 큰 수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렇지. 그래서 어째 n을 n 플러스 1을 얘는 루트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얘가 루트 알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얘가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맞나요? 그럼 얘가 위치로 1이 들어간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나요? 정수 부분이 얼마다? n 플러스 1 된다. 그래서 여기서 n 플러스 1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인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준 겁니다. 다음! 그러면 거좀 다 푼 것 같아요. 11 여기에선 질문 있었나요? 7번 11번 13번 안 풀어도 되나? 13번 풀어볼까요? 자 x가 3부터 5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범위가 좁았다는 것은 그래프를 조금 그 부분에서 세밀하게 그려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봤더니 포인트 1, 마이너스 2 보이시죠? 보이시죠? 얘는 얼마야? 0,k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0 0이니까 y축이 되겠고 요점이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k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라인 위에 있네요. 요 라인 위에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무리함수 식을 좀 변화를 시키면 y는 x-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양수 그래프네요. 양수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간다. 이 그래프에서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3부터 5까지. 얘가 3이 되겠고요. 이 정도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 소리네요. 맞죠? 이쪽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는 어디 있다? 꼭지점이 지금 요 라인 위에 있다 이거네. 그렇지. 그리고 루트 3x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고 꼭지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고. 됐나요?
꼭지점 이 점을 잡고 움직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꼭지점에 이렇게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느낌이 보이나요? 초록색하고 요 핑크색 그래프가 어찌해야 된다? 만나도록. 만나는 것은 아래쪽에서 만나면 이렇게 만나고 제일 위에서 만나면 여기서 만나죠? 만나도록 하는 실수 K는 Y좌표니까 가장 높은 쪽이죠? 이쪽 상황을 알아내달라. 요점 좌표 구해가지고 이 점의 좌표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K값 구할 수 있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가 너희들이 풀다 보면 꽤 많이 어려워합니다. 순열 조합도 좀 어렵지만 일단 오늘 경우의 수 쭉 설명하고 너희들한테 푸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있는 사람은 중간에 질문하시면 되고, 내용상은 실은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실은 문제 풀이 방법을 좀 공부를 하라 이 소리인데, 쌤은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이렇습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만 일단 짚고 넘어가세요. 이게 문제 푸는 방법론에 대해서 했어요.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수용도가 있죠? 수용도. 그렇지? 수용도를 그려달라. 이게 수용도 나무까지 그리는 게 파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수용도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만 설명할게요. 두 가지. 자, 이런 수용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수용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용도였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맞죠? 이렇게? 그렇지? 일일이 써달란 소리입니다. 보통 이 문제를 쓸 때는 우리가 위에서 배우는 고배법칙을 할 때 요 수용도를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았어요? 이제는 이제 안 쓸 거야. 고배법칙이 나오는 문제는 이걸 안 쓸 거라고 해. 알았어요? 이 수용도를 쓰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가 관계가 잘 안 보일 때 쓰는 거야. 알겠나요? 똑같은 수가 여러 번 쓰일 수가 있는데 어디에 놓일지 몰라. 잘 밑그림이 잘 안 그려져. 알았나요?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가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 풀 때는 경로를 찾을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경로에 길 가는 거 가다 놓쳐버립니다. 가다가 어딘지 몰라 헷갈려. 특히 입체등 같은 경우는. 됐어요? 두 번째 수용도 오늘 문제를 풀 건데, 수용도를 그릴 때 이런 수용도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놓고 뭐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위에 1, 2, 3, 4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알았나요? 위에 1, 2, 3, 4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뭔 말이냐면 이 2하고 여기 있는 값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가는 거라고. 짝을 지어가면서 가는 거죠. 이게 대응. 대응이란 말 나오면 뭡니까? 함수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짝을 지어주는 거. 짝을 지어주는 거야. 알았어요? 짝을 지어주는 것은 위에다 적어놓고 수용들을 간다. 했나요? 얘는 지금 경우의 수, 일단 개수를 세야 되니까 개수 세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표를 작성합니다. 표 엄청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표를 작성하면 문제가 좀 빨리 풀어진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이 있잖아. 표 단순한 예시.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2일 때 B는 3, 4 이렇게 해서 10까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A가 3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표를 작성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개수를 셀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작성한 애들이 있어. 2, 3, 2, 4 똑같은 말인데 표가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보인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다음은 놓여지는 것들이 그림이 많이 놓이면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돼. 그림을 여러 개 그린 거 있습니다. 그림을 여러 개 그린 거에 따라서 많이 그려봐야 돼. 많이 그려봐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규칙성이 나오면 생략을 합니다. 규칙성이 나오면 생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눈을 자주 좀 잘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하나 여기에서 지금 뭐 대부분 나올 건데 문제 풀다가 위쪽은 설명할 거야.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너희들이 웬만하면 잘 대충 아는 거니까 알고 있어요. 문제 속에서 판단을 하면 되겠어요. 어떨 때는 더 해야 되냐, 어떨 때는 곱해야 되냐.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이 일단은 곱해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로 쪼개지는 경우야. 하나의 사건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은 합의 법칙 주로 많이 쓰고요. 하나의 사건이 연결되는 거. 두 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하나의 사건이야. 내가 윗옷을 입고 아랫옷을 입었어. 이건 하나의 사건이야. 이랬니? 그래서 내가 윗옷을 입은데 뭐 반팔을 입었냐 긴팔을 입었냐 그건 하나의 사건인데 나눠지는 거고 윗옷을 입고 나서 아랫옷을 입었어.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연결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고배 법칙입니다. 실제 뭐 단순한 예로 그런 예시를 드는데 실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문제 나오면 꽤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은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어요. 방정식, 부등식은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좀 판단하는 방법을 해볼 거고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자, 2번.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쉬운 문제도 있고 꽤 어려운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냥 요거는 여기 나오는 예시는 가장 쉬운 예시만 나온 거야. 얘들과 얘들은 전개를 했을 때 공통적인 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공통적인 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약수의 개수와 총합은 자 여기에서 요 내용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약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n이라는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n이라는 자연수야. 오른쪽에 보여주는 것은 예시입니다. 예시야, 이건 예시. 예시,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예시야. 너무 길면 우리가 문제 풀기 힘들어지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첫 번째,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을 안 적어주면 둘 중에 하나 선생님이 깜빡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어떤 게 맞는지 몰라. 그렇지?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 범위에서 약수를 생각하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정수를 범위로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꼭 말이 나와야 돼. 자연수 범위일 거냐, 정수 범위일 거냐. 꼭 나와야 되는데 아마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수 범위로 판단한다. 나오지 않았으면 정수 범위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함정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양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안 그러면 개수가 2배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양의 정수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요. 꼭 판단하세요. 양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요게 둘 중에 하나가 있지. 깜빡 아니면 의도적일 수도 있어. 의도성 거의 별로 없지만 실은. 알았어요? 한 번씩 있습니다. 한 번씩. 만약 10개 한 번 정도. 알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린 정수범위에서 개수와 뭔가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양이란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시로 봤을 때는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풀었죠? 뭐 우리가 뭐 이 정도는 하는 거. 두 번째, n은 양의 약수의 총합. 총합 어떻게 그렇죠? 자, 여기서 플러스 1이 되는 이유가 뭐죠? 약수 1입니다. 수 1. 수 1 추가. 2의 세제곱의 약수는 2의 0제곱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에서 3개 더하기 1개 개수가 하나 넣은 거야. 알겠나요? 약수의 총합은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요? 세 번째, 얘는
양의 약수의 총곱. 총곱은 어떻게 구하죠? 자, 총합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구했어요. 우리가 뭘 그랬냐면 이게 연산표입니다. 뭐라고요? 연산표. 연산이란 말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지? 그래서 이 표는 곱표입니다. 곱표. 무슨 표? 곱표. 곱 연산하려고 하는 거야. 이따가 곱하기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 2,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여기가 지금 1, 3, 3의 제곱에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됐었죠. 그렇지? 그래서 2번 문제는 얘를 다 더하라는 말이죠. 얘를 다 더한다는 말은 얘를 곱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곱던 것을 방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한 겁니다. 아시겠죠? 총 곱은 여기서 관찰 잘 하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수가 2가 3마리, 3이 2마리입니다. 2가 3마리, 3이 2마리. 그래서 여기가 1, 2가 3마리, 3이 2마리.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원래 수가 되겠죠. 맞나요? 2, 2가 2마리, 3이 2마리면 두 개를 곱하면 n이 되겠나요? 그래서 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두 개가 하나의 쌍이 이루어서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총 곱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원래 수 n에다가 2분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양의 약수의 총 곱 한 가지 함씩 나옵니다. 그래서 곱은 원래 있는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개수만큼 n이 주어졌다 이런 말 되겠어요. 이 문제대로 간다 하면 n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니? 한잔 마시고 있어? 아, 맞다.
여기 가서 물 한잔 먹고 갈래. 정말 안 돼. 자, 우리 경우의 수는, 와우, 장문의 글을 카톡을 보내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카톡을 보낼 수가 있지? 캡처네, 캡처? 다운? 카톡을 10줄을 쓸 수 있어? 지원으로 물 한잔 먹고 와. 경우의 수는 경험입니다, 경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놔야지. 문장이 조금씩 바꿔졌을 때 대체 정리 좀 필요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문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럼 경험이 쌓이면 경우의 수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 푸는 기술들이에요. 뭐 너희 경험 다 줄 수는 없잖아. 다 줄 수는 없어.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가. 경우의 수 문제 엄청 많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 순위력이 엄청 많아. 하지만 이론은 단순해. 이론 몇 가지 없어. 그럼 그 많은 문제들이 그 이론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 많은 문제들 그 한두 가지 이론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잖아.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풀면 다 다르게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야. 다 똑같은 문제, 다 똑같진 않습니다. 이게 다 좀 몇 가지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 이론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게 능력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것은 문제 풀이하면서 그런 이론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알았어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은 좀 많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중초등 때 했던 1, 2 세는 것은 좀 배제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답을 찾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답을 찾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좀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거야.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뒤에 순열조합보다 이 경우의 수 문제를 더 어려워합니다. 순열조합은 이론이 순열조합 두 가지밖에 없다는 소리지. 근데 경우의 수는 문제가 아주 다양하다 이거야. 그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 지금 수용도 얘기했고요. 그렇지? 표 이런 얘기 했었죠. 알겠네요? 1, 2 세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1, 2 세는 문제도 있어.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좀 앞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니까 우리한테는 좀 덜 나옵니다, 이제. 알았어요? 1, 2 세는 문제는 좀 덜 나와. 예시는 돼 있어요. 이 중학교 스타일 문제, 일일이 쓰는 문제들은 앞으로는 좀 덜 나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연수를 던져서 나오는 의의 수가 A, B가 이렇게 된다 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숫자를 넣겠죠. 1 넣고 2 넣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됐어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얘를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주사니까 1부터 6까지 수를 넣겠네. 그렇지? 1 넣으면 1, 2 넣으면 1, 2, 3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3 넣으면 얼마가 되죠? 3 넣으면 2, 3,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라 있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표 작성해서 풀면 좀 더 편하게 나갈 거다 이거죠. 우선권을 갖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A-B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A, B가 그렇게 어려운 수가 아니니까 생각을 하면 그 차이가 1이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A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A가 1이 되면 B가 1보다 하나 크고 하나 작고 1도 되고요. 그러네요. 이게 3개씩 있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다는 소리죠. 정수로 봤을 때. 그러지? 그래서 0, 1, 2, 2, 0, 1, 2, 1, 2, 3 이렇게 3개씩 있다 이 소리겠네요.
이렇게 된다 소리야. 정수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주사위라 했으니까 0하고 0은 빠지고 7은 빠진다 이렇게 되네. 이게 각각 세 가지씩 있었다 이런 말이네. 두 개 빠졌다 말해서 둘 빼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된다 이 소리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금방 할 때. 자, 집합 x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있습니다. x에서 x로 가니까 6개에서 6개로 갑니다. 6개에서 6개로 가는데 x의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이 1이야. 절대값이 1이야. fx고 얘는 f-x죠. x가 양수이면 얘가 음수가 될 거고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될 거지. 어차피 똑같은 말이겠네요. x 때 양수만 넣는다. 두 번째 조건에서 x가 양수인 것은 fx는 0보다 크다. 이게 양수는 양수로 가라 이런 말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작성한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fx 플러스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가 난다 이거죠. 아까는 0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가 양수라고 봤을 때 얘가 양수면 어디로 갑니까? 3부터 가요? 3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 마이너스 2로 간다는 소리죠. 얘가 2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니까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맞나요? 얘가 1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2만 있나요? 끝났네? 그렇지? x에 따라 양수들은 이렇게 간다 이 소리요. 양수들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될 때 음수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소리죠. 예시만 하나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F3이 어디로 갔나? 얘들로 갈 수 있다는 소리야. 맞나요? 양수로 갈 수 있어. F3이 2로 간다 하면 F-3은 당연히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로 가달라 이런 요구죠. 규칙이 있으니까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F3이 가게 되면 F-3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달라 이거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수 1, 2, 3이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죠. 그러면 양수가 1이 가면 음수는 무조건 1이 가야 되고 양수가 1이 가면 음수는 이렇게 가야 되고 양수가 1이 가면 이렇게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세트잖아요. 각 세트는 4가지씩 갈 수 있다는 말이네. 그러지? 결론은 그래서 4가 3번 있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자, 두 번째 기본 문제. 이 책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지금 등장시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개수. 이 문장은 뭐야?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은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이건 벤 다이그램입니다. 이게 3, 이게 5. 얘가 지금 3의 배수, 얘가 5의 배수. 우리가 전체가 이렇게 있죠. 얘가 전체가 1부터 100까지. 이쪽 얘네들은 3의 배수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이쪽 애들은 5의 배수예요. 5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근데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수는 어디를 말하고 있어? 바깥에를 말하고 있네. 자, 바깥에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를 구한다? 우리는 이거를 구한다 이거야. 이게 경우의 수 확률에서의 덧셈 법칙입니다. 덧셈 법칙 요거랑 요걸 구해가지고 요걸 빼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하는 거야. 조금 힘들겠지만
바로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이 부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구해서 이걸 뺀 것을 구한 후에 전체에서 뺨으로써 이 부분을 구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있어요. 알았어요? 이 문제가 나이가 꽤 있는 문제야.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알겠죠? 현재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문제 풀어봤죠.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서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소. 서로소라는 말은 공약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약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지? 3하고 5를 합치면 15와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 이 문제와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바로 위의 문제도 3 또는 4로 나눠 떨어지는 수고 위에는 떨어지지 않는 수야. 이 밑에는. 자, 현재 우리가 여기 수에서 나오는 수에는 아직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는데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의 배수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5의 배수는 뭐가 됩니까? 1의 자리가 0 아니면 5죠. 그렇지? 2의 배수는 짝수 0이 4, 6, 8. 조심할 점은 항상 0은 항상 따로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하십시오. 0은 따로 풀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됐어요? 4의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4의 배수는 10의 자리까지가 4의 배수야. 알았어? 10의 자리까지가 4의 배수니까 1, 2 적는 문제입니다. 2하고 5하고 4, 1, 2 적어요. 3만 1, 2 적질 않는데 3의 배수 특징이 3의 배수 판정법이 뭐죠?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입니다. 이건 실제 나오면 볼게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3의 배수는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각자리의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일 수가 3의 배수야. 다시 말해줄게요. 각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니라, 알았어요? 아니라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리의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일 수.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시간 한번 들어줄게요. 5, 8, 7, 0, 6, 9, 2 얘가 3의 배수냐 아니냐 판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를 뭐 한다고? 3으로 먼저 나누라고요. 이렇게 나누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더했을 때 3에 떨어지면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의 배수가 된다고요. 요렇게만 일단 기억하세요. 훨씬 더 쉽게 해석이 되고 풀이 방법 논리가 이 논리 하에서 문제 풉니다. 실전 나오면 그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문제 중에 자, 조심할 점 하나 두 가지 용어가 나올 겁니다. 방정식 문제는 일반적으로 문자가 3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죠. 부정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 뭐 의미 아닌 정수 아니면 자연수 이런 조건이 있어요. 좀 구분을 시켜야 돼. 의미 아닌 정수와 자연수. 우리한테 판단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0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알겠어요? 0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오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꼭 생각하시면 의미 정수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수 아니면 0이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 말을 의미 아닌 정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의미 아닌 정수 0하고 자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일이 적으면 되겠어요. 표 작성하면서 가면 되겠죠. 그렇지?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고요. 그렇어요? 조금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사지를 이렇게 넘깁니다. 사지를 넘겨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사지를 넘겨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풀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x 플러스 2y는 12, 4로 묶어내면 3-g가 되겠죠? 그렇지? 왼쪽 의미 아닌 정수니까 왼쪽도 의미 아닌 정수 양수 0 포함합니다. 오른쪽도 의미 아닌 정수 양수가 되겠죠? g가 될 수 있는 수는 못 듣겠다. g는 0, 1, 2, 3까지 나올 수 있겠죠?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g에다 0, 1, 3 넣고 x, y를 구한다.
이 식에서 마찬가지죠. 개수가 얘가 크니까 지 대신에 우리가 0, 1, 2, 3까지 넣을 수 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푸는 것이 좀 더 편하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넘길게요. 자, 33번. 33번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은 아니야. 이것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야. 무슨 거 아니지? 자, 봅시다. 의로냐? 조금 어려워.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문제 하나만 똑바로 알아가도 문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숫자가 중간하면 힘드니까 7로 쓰겠습니다. x, y, g는 자연수입니다.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실은 순열조합을 너희들이 배워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2개짜리는 연습을 너희 할 때 평상시에 2개짜리도 나오고 3개 이상이 나오는데 좀 2개짜리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까지 없지만 생각을 하세요. 0 포함할 때 0 포함할 때 생각해. 0이 안 들어가면 1부터 시작하지. 16부터 6일이야. 6개야. 알았어요? 0이 포함되면 0, 7부터 7, 0까지야. 8개야. 수술 판단해가지고 평상시에도 1, 6, 6개 0, 7, 7, 0, 8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2개짜리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니까 계산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준 거야. 하지만 3개 이상부터는 이런 방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보통 채택하냐면 위에 문제처럼 x에다 수를 1부터 계속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론화 시켜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사탕 7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3명한테 나누어 주는데 자연수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씩이죠. 적어도 하나씩, 적어도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나요? 그래서 이 풀이는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쉽게 풀이가 됩니다. 사탕이 7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탕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사탕이 이렇게 막대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거야. 막대처럼 연결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잘라가지고 지금 x, y, g한테 나눠줘야겠지. 그렇지? 몇 토막을 내야 돼? 3토막을 내야겠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으면 몇 번 칼질을 해야 돼? 몇 번? 2번 칼질을 하면 3토막이 되는 거 맞나요? 여기서 이해할 것이 이겁니다. 됐어요? 7개를 3토막으로 내려면 2번만 쪼개야 됐다. 알겠죠? 그러면 쪼갤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칼질할 수 있는 데가 여기서 칼질해야겠죠? 여기다가 칼질이 몇 군데? 6군데입니다. 7이니까 6군데. 받아들여야 돼. 7이니까 6군데. 8이면 7군데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6군데 중에 몇 번만? 2번만 하면 3토막이 난다 해서 이 풀이가 7-1C 골라준다. 3-1이 기본식이야. 3-1 그러면은 요놈에 대한 파생 문제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g 오메가 10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푼가요? 그러면 총 자를 수 있는 데는 9군데 몇 번 잘라야 돼? 3번 잘라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됐지? 조금 이따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연결시킬게요. 두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7입니다. 음한인 정수요. 요 이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1 때는 문제가 나오니까 알려준 거. 고2 때 가면 이 두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을 오늘은 한 가지 방법만 알려주겠습니다. 다음에 연결시켜가지고 다른 방법 알려줄게요. 한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음화인 정수라는 것은 얘한테 아까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지우가 숙제를 안 해왔어. 안 줘도 돼. 안 줄 수도 있지. 이게 딱 사탕을 이렇게 달았는데 x한테는 안 주고 y하고 g만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지우가 쪽팔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뒷거래를 합니다. 뒷거래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를 나한테 먼저 줍니다. 하나를 나한테 주고 먼저 주고 그건 원래 자기 거니까 그거 하나라도 주라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x가 하나를 더 가져옵니다. y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갖고 옵니다. g도 하나를 갖고 와. 그럼 개수가 이제 10개로 늘어났겠죠. 식이 이렇게 바뀌고 x 플러스 1제례에 다시를 적으면 문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위에서는 지금 x, y, g가 지금 음한이 정수였는데 아래 문장에서는 이제 다시는 이제 뭐가 되겠어? 저보다 하나씩 바뀌었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다 자연수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 문장을 좀 바꿔주면 일단 요 방법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이 문제만 설명한 이유는 나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1차적으로 이해하라 이거야. 알았나요? 가지고 어떤 개수를 나눠줬다. 그 식의 일반행이 이런 문제야. 실제 문제 일반행이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써진 풀이는 이렇게 넘어간다. 요걸 받아들이라고 요걸 알려준 거야. 알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답은 나왔죠? 9C2가 되겠죠? 9C2가 식이 그대로 있는 식 그대로 적으면 7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하나요? 3 마이너스 1C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위식 그대로 쓰면 그럼 여기서 7은 어떻게 왔고 3은 어떻게 왔고 1은 아까 하나 뺀 거고요. 알았나요?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이 문제에 대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조합으로 풀었고요. 첫 번째를 얘를 조합으로 풀고 두 번째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론상 확통 쪽에서 있는 이론이야. 하지만 고1 수준으로 풀 수 있으니까 나오고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 네, 이런 류의 문제.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7입시다. 7입니다. 자, x는 y는 g는 이렇게 하다. 다 정수입니다. 이제 혼동이 오겠지? 위쪽에서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4연수 조건을 줬어. 1, 2, 3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0, 1, 2, 3 이렇게 했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내가 뭘로 맞춘 거야? 1로 맞춤 작업을 했지. 알았어요? 이 문제도 1로만 맞추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7개를 얘는 너 하나 뺏은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는 하나라도 받으려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를 걷고 해서 얘에다가 2를 추가하면 1부터 되겠나요? 얘는 너무 많아. 욕심쟁이야. 2개를 뺐으면 1이 되나요? 그치는 그대로 가도 되겠죠? 그렇지?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 g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수의 변화는 없네요. 현재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얼추 맞다 떨어진 거야. 뭐 다른 거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제 x 다시 y 다시 g 다시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다시가 다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되겠죠.
알겠나요? 됐어요? 예시 하나만 더 드려주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24로 놓겠습니다. 와, 수가 너무 큰데요. 24. 지금 6만 가겠습니다. 해보세요. x와 y는 x는 짝수, yg는 홀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수가 좀 크진 거예요. x가 짝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짝수 2, 4, 6, 8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어요? 식을 이렇게 바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짝수는 x를 뭐로 바꿔? 2x 다시로 바꿀 수 있겠네. 맞나요? 홀수는 2y 다시 마이너스 1이 홀수 일반형입니다. 2g 다시 마이너스 1 이게 얘를 더해서 16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넘기면 x 다시 y 다시 g 다시는 18에서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다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얘네들은 자연수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풀이가 넘어간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틀이 없는 문제는 일일이 수를 넣어서 뭔가를 알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겠죠? 알았어요?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왔던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뭐 4 오메가가 뭐 25다. 이런 문제들은 x, y, g에 대해서는 조건이 똑같이 나올 거고 오메가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수 나오면 오메가부터 수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나머지 풀어달라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됐어요? 자, 33번. 지금 요거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풀 거야. 알겠나요? 그럼 조금 전에 했지. x, y, g가 5보다 작은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 y, g가 될 수 있는 수는 3, 4, 5밖에 없겠네. 그러지? 자, 얘가 3이면 조금 전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지네. 식으로 굳이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썼지? 3개면 칼질로 비교했어. 칼질. 3개면 칼질할 수 있는 곳이 2군데. 맞나요? 칼질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겠죠. 이 3은 뒤에 3에서 온 거고 이 3은 개수에서 온 거야. 달리 온 겁니다. 두 번째, 4가 되면 칼질할 수 있는 곳이 3군데. 맞나요? 그 다음 문제는 4C에서 6 이래 되겠죠.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너희들 문제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건데 다른 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지. 10 정도 되면 3, 4, 5, 6, 7, 8, 9, 10 8번 해야겠지. 그러면 시간 싸움이네. 알았나요? 시간 싸움이 되는 거지. 또 연산에 한 또 있죠. 연산 틀리지 말고 잘 풀어라 이건데 잘 보세요. 잘 봐. 이 풀에 대해서 예시로 들어줬었는데 뭐 여가 있으니까 들은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봅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탕 10개를 사왔어. 그렇지? 그래 애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씩은 줄 거야. 그렇지? 10개 이하로 줬단 말은 남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10개 이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렇지? 남으면 어째? 내가 먹을 거야. 남으면 어쩐다고? 내가 먹을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x 더하기 y한테 주고 g한테 주는데 내가 먹을 것이 오메가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하네 안 하나요? 자, x, y, g는 자연수지. 내가 10개를 나눠주다 보면 문제는 내가 하나 더 못 먹을 수도 있겠지. 10개까지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 더 못 먹을 수 있지. 이 조건이 x, y, g하고는 안 맞고 오메가만 따로 0부터라 이거지. 됐나요? 그래서 나도 하나 먹으려면
이렇게 하겠죠. 오메가도 자연수가 된다 하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식이 풀이가 아주 쉬워졌지. 11 빼기 1 10시 4군데니까 4개 짜려면 3군데 10시 3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힘든 문제인 게 일일이 다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하나 생각으로 풀었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 다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다 이거야. 다른 문제들도 말로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식으로 일반형으로 쓰면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 조건에는 지금 자연수 조건, 음야인 등수, 그렇지? 수들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체크해놓는 게 자, 봅시다. 세자리 자연수 중 0이 반드시 포함된 세자리 자연수. 0이 반드시 포함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포함이란 말은 한 개 이상이죠. 그렇지? 우리가 보통 저보다 하나란 말이겠네. 알았어요? 저보다 하나의 반대말은 하나도 없다 이게. 알겠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는 여사건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 알겠나요? 저보다 하나 이상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여사건. 그럼 뭔 말이야?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0이 없는 거 빼면 다 0이 있다 이런 말이겠네. 이해되니? 세 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개입니까? 조심할 점은 개수할 때 총 마무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900개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900개. 100부터 999까지. 자, 0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0이 없다는 말은 0 빼고 1부터 9까지만 사용한 수라 이거지. 1부터 9까지만 사용한 수는 1부터 9까지만 사용한 수는 여가 9가지, 여가 9가지, 여가 9가지. 하나요? 보면 9의 세제곱. 그치? 그래서 다 맞는가? 72, 9, 28, 81이죠? 729개입니다. 729개를 빼면 100 몇 개입니까? 71개인가요?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0이 포함된 세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하면 세자리 자연수에서 0이 포함되지 않은 자연수를 뺐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으면 한 개, 두 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주의를 해야 돼, 마무리할 때.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다음. 자, 이 문제 질문할 사람 있나요? 이건 문제 풀다가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보겠습니다. 약수, 개수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총합 나왔었고요. 자, 색칠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볼게요. 이 문제 풀고 바로 위로 올라갈게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이런 겁니다.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란 말은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거지? 500원짜리가 있어. 500원짜리가 3개 있어.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2개 있어. 1000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거 아니니 1000원짜리 하나를 낼까? 500원짜리 2개를 낼까? 하나요? 500원짜리 2개를 낼까? 아니면 1000원짜리를 낼까? 이런 말이지. 지불 방법은 얘와 얘를 달리 보는 거고, 알았나요? 지불 금액은 얘와 얘를 같게 보는 거야. 알겠나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불 방법 금액 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케이 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죠.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이거야. 이거를 얼마짜리 산 것이 아니라, 됐어요? 내가 그거에서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인데, 영어는 제외한다 했죠. 그렇지?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조심할 건 딱은 일부 또는 전부라 했으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영어는 지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두 개 내도 되지. 총 몇 가지가 됩니까? 세 가지가 되겠어요. 500원짜리는 0, 1, 2, 3 네 가지. 1000원짜리는 0, 1 두 가지. 식일이 나온지 이해됐습니까? 각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000이 있으니까 하나를 빼달라 이 말이죠. 이게 지불 방법이야. 여기서 조심할 점은 딱 한 가지. 수가 2일 때 왜 3이 나오는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근데 지불 금액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불 금액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500원짜리 3개가 있으니까 이 500원짜리 2개와 1000원짜리 1개가 똑같은 금액이라는 거죠. 현재 100원짜리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어떤 개념은 없네요. 내용은. 문제가 500원짜리 2개와 1000원짜리 1개가 똑같다 이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돈 내는 게 지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불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어떻게 바꾸면 되냐. 돈을 낮은 단위로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 1000원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1000원짜리를 낮은 단위로 바꾸는데 다시 말해서 1000원을 500원 2개로 바꿔 나서 금액을 산정하면 되겠어요. 알았나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네. 100원짜리 몇 개? 2개와 500원짜리 몇 개가 됩니까 지금? 1000원이 500원짜리 2개 되니까 500원짜리 5개로 바뀌겠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불 방법을 하면 되겠어요. 2개니까 2 더하기 1, 3, 6 더하기 1, 6, 5 더하기 1, 6입니다. 빼기 1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고? 낮은 단위로 바꿔라 이거죠. 얘랑 똑같은 게 발생하면 낮은 단위를 바꾸고 똑같이 받으니까 다 바꿔야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현재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만 똑같으니까 얘를 이쪽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불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다음 바로 위에 거. 자, 이런 겁니다. 사실은 58번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상은 60번 똑같은 말이 60번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말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1, 2, 3, 4, 5번 번호가 각각 적힌 5개의 축구공이 있습니다. 축구공이 있고 바구니가 또 5개가 번호가 있네요. 그렇지. 근데 한 개씩 넣었어. 바구니 5개에다가 축구공 번호 5개를 넣었다는 소리죠. 몇 개씩? 한 개씩만 넣었습니다. 자, 2번을 1번에 넣고는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됐어요? 그래서 이 말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n번 공이 n번 바구니에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억하세요? n번 공이 n번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돌아와가지고 가방을 벗어놓고 돌아와가지고 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방을 하나 들고 갔는데 그 가방이 내 것이 아닌 거야. 알겠니? 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밖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앉았는데 아까 그 자리가 아닌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 뜻이 그겁니다. n번 공이 n번 넣지 않는 경우에.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교란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교란순열 완전순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란순열인데 이렇게만 적어놓을게요. i하고 ai가 같지 않는다 이거야. i는 번호라 생각하면 되겠고 ai는 어떤 건 물건의 번호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짝을 지어줄 때 함수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함수라고 생각이 돼요. i와 FI가 달라. i와 FI가 달라. i와 FI가 달라. 맞죠? i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고 FI는 나오는 값. 됐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알겠어? 1번은 1번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2번은 2번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죠? 됐어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함수 아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형도 그리는 방법에 이런 거 기억납니까? 위에다 적어놓고 가는 건 두 개부터 갈게요. 하나는 없겠죠?
한 명이 내 혼자 가방에 한 개만 있었으면 갔다 와서 가져가면 자기가 가져갔겠지. 그지? 둘은 어떤 상황이냐면 1번이 2번을 가져가고 2번이 1번을 가져간 상황이죠. 알겠습니까? 이 개수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보통 그래서 두 개는 안 나옵니다. 3명. 함수가 3개. 그럼 1번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1번이 1번으로 안 가고 1번이 2번으로 간다는 소리죠. 1번이 2번 아니면 3번으로 가겠죠. 자, 1번이 2번으로 갔을 때 뭐 남았습니까? 1번, 3번 남았나요? 1번, 3번 남았는데 뒤에 3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1번에 3번이 들어가면 1번, 2번 남았으니까 지금 1번, 2번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자, 너희들이 해보세요, 이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용들 한번 작성해보세요. 그래서 몇 개인지 알아내세요. 4개랑 5개까지 알아내세요. 여기까지는 벌써 외워둬야 되니까요. 됐어요? 수용도를 그려서 이 문제는 이 수용도를 그린 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조금 세로로 많이 넣습니다. 세로로 많이 넣어서 여백이 좀 많아야 돼. 여백이 많은 쪽에 다 해야지 있고요. 참고적으로 1번 자리에 1번에 1이 2로 가나 1이 3으로 가나 1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 1번 자리에 2가 들어가나 2번 자리에 3이 들어가나 개수는 똑같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계산하면 나머지 답이 나옵니다. 좁을 수 있어. 더 길게 퍼져야 돼. 더 넙떡하게 가야 돼. 넙떡하게. 밑으로. 그래서 4개의 나열하면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아니야. 다시 5번. 있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해요.
세 개 다 푼 사람들은 아마 잘 틀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좁아가지고. 여기에 널찍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풀 수가 없어. 저렇게 풀어갖고 널찍하게 써야 되는데 밑으로 가지고 널찍하게 써야 되는데 풀 수가 없어. 지금 널찍하게 사람만을 이해를 못했네. 근데 이거 숫자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숫자 세세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는 게 아니라 수용도를 그린다고 맞겠죠. 널찍하게 쓴다는 소리는 여기가 지금 2, 3, 4 이렇게 못 푼다고. 여기가 2 이렇게 널찍하게 써줘야 돼. 이렇게 널찍하게 나가야 돼. 이렇게. 못 찾았어? 어디서 잘못된지? 다시 할래요. 다시 해냐? 줄 맞췄으면 게 좋아. 그래서 자, 이걸 써보는 이유는 이게 풀이입니다. 이 문제의 풀이가 이겁니다. 풀이 쓰시오 하면 이렇게 써줘야 돼. 알았니?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필요가 없어. 자, 교란순열은 그래서 보통 2개짜리 거의 안 나오고요. 3개짜리부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3개짜리는 2가지입니다. 3개는 2가지, 4개는 9가지. 풀이 과정이 지금 수용도를 쓰는 게 풀이 과정이라 했어요. 알았나요? 5명은 4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5명은 44가지. 됐어요?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3, 2, 4, 9, 5, 44. 됐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답을 쓰면 넘어가게 되겠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약간 변칙 문제가 있어요. 변칙 문제. 1, 2, 3, 4가 아니라 1, 2, 3, 4와 1, 2, 3, 5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1, 2, 3, 4, 1, 2, 3, 5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풀이는 어떻게 쓴다? 요 풀이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수용도 위에다 문패 달고 위를 보면서 라인을 깔아야지. 몇 번 써봐야 안 틀려. 알았어? 이 문제가 약간 달라지는 형태가 있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너무 많이 나온 형태니까. 이 똑같은 형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도 많이 나와. 알겠죠? 이게 대놓고 나오는 문제가 있고 약간 숨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어 지금. 자기 자리 남 자리 앉는다. 남의 가방 갖는다. 아까는 가방하고 공 연결시켜줬죠. 함수에서도 또 자기가 자기 번호로 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풀이 방법은 요 풀이 방법이고요. 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 요 수는 꼭 외워두세요. 3, 3개짜리가 2개, 4개짜리는 9개, 5개짜리는 11개.
5개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6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수가 크니까 나오지 않아. 우리가 일일이 쓸 수가 없어. 만약에 나온다는 것은 얘를 공식화 시켜줘야 된다 이거야. 공식화 시켜줘야 되는데, 알았어요? 현재는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쓸 수 있다가 일단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답은 정해졌다 이런 말이야. 그러겠죠? 그래서 4명이면 9가지. 58번 보이나요? 이것은 이제 알아야 돼. 이 제목이 교란순열, 얘가 교란순열인지를 알아야 된다. 교란순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4명의 친구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는데 4명이 모두 다른 친구가 준비한 선물을 가져갔다 이런 말이야. 알았나요? 4개면짜리 교란순열 9가 되겠죠. 됐어요? 60번은 그래서 한 개씩 넣을 때 2번 공은 B1에 넣었다. 2번 공은 1번에 넣었다 이런 말이죠. 2번 공 1번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해서 현재 11개가 나왔죠. 의심스러우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용도를 그려봐야 된다 이런 말 되겠어요? 알았어요? 5명 넘게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뭐 7명이 나왔어. 7명 중에 3명은 자기 가방이고 4명은 자기 가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거기다 73만 곱해주면 됩니다. 73 곱하기 4명 9가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이 풀이 방법은 뭐로 푼다고? 수용도로 푼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문제는 지금 색칠하는 문제. 색칠하는 문제가 우리 중학교 문제가 있고 좀 고등학교식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중학교식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들이야. 알겠어요? 54번은 좀 느낌이 좀 다른데. 알았어요? 고등학교 문제가 이제 이런 건 중학교 문제고 56번 같은 것이 이제 고등학교 문제야. 많이 나와.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만나는 경우입니다. 돌아서 만나. 이렇게 해서 B부터 H라고 B칠하고 E칠하고 D칠했는데 C칠할 때 이쪽하고 이쪽을 둘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지 않고요. 알았어요? 보통은 제일 많이 접하는 이 부분부터 색칠하고 차근차근 가면 되겠어요. 접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것도 칠해야 문제가 좀 수월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이 문제만 설명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고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수가 문제를 열심히 풀어봐야 되는데, 자, 색칠하는 문제 79번 문제가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안 되면 놔두십시오. 설명 듣고 푸는 거 따라서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은 저기 80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일이 쓰는 문제야.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상황에 맞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다 그렸습니다. 일일이 그렸어. 들었어요? 이 박스가 이 좌석이 4번 그려야지 6번 그려야지 모르니까 선생님 4개 그려놨다가 부족해서 6개까지 그린 거예요. 숙제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순열조합 기본 공식까지. 숙제는 여기 49번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답하고 순열조합 쪽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복습 들어갑니다. 일단 복습. 알았어요? 시험 봅니다. 복습 들어갈 때는 시험 봐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